안녕하세요. 승부예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승부식 122회차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과 3경기 승부 예측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에 무료 분석방에 공유해드린 조합입니다. 저희는 핵심적인 부분을 토대로 가볍게 접근해서 신중하게 살펴보고 냉철한 판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배팅을 마무리 짓는 스타일이며 앞으로도 매일 분석방에서 조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분석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누군가의 조합은 분명 정답지도 아니며 기대 심리가 너무 크면 스스로가 무너지니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가지시면 좋겠으며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호주와 중국의 맞대결입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월드컵 예선 2차전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아놀드 감독이 경질되고 포포비치 감독이 새로 선임됐습니다. 승리가 절실한 만큼 이번에는 아바인의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구딘이 공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전방에 무게감 있는 공격 자원은 베테랑인 축구뿐이며 세대 교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을 상대로도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수비에서 시르카티의 부상은 확실히 아쉽지만 수타와 버지스의 수비 라인이 이번에도 가동될 전망인데요.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이미 견고한 호흡을 자랑했으며 탄탄한 피지컬로 중국의 공격 전개를 차단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중국은 사우디와 월드컵 예선 2차전 홈경기에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상대의 이른 시간 퇴장 이슈에도 후반 막판 실점을 허용하며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우레이와 콘세이상의 침투를 노리는 속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지앙과 리가 전혀 경기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고 압두엘리의 개인 능력으로는 날카로운 전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수비에서도 브라우니의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첸지가 소집 명단에서 제외되며 생롱의 대체 출전이 예상되며 견고한 수비 조직력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의 중국입니다. 이 경기는 호주의 승리와 저득점을 예상해보겠습니다. 호주의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역시 공격 라인업이 훌륭하지는 않은 만큼 대량 득점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중국의 불안한 공수 밸런스를 상대로는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즈벡과 이란의 맞대결입니다. 우즈벡은 키르기스탄과 월드컵 예선 2차전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의 역습에 애를 먹는 모습이었지만 확실한 체급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마샤리포프와 쇼무로도프를 중심으로 속공을 펼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면 우르노프 말고는 득점을 기대할 자원이 없으며 이란의 수비 라인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비 조직력은 꽤 견고한 우즈벡인데요. 쿠샤노프가 대표팀에 다시 복귀하며 알리크로프와 아슈마토프와 견고한 3백을 형성할 전망이며 공격 라인의 상황이 이전 같지 않은 이란을 상대로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였습니다. 원정팀 이란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월드컵 예선 2차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에게 흐름을 내줬지만 한 번의 찬스를 확실히 살리며 신승을 얻어냈습니다. 이번에도 가에디와 고도스를 중심으로 지공을 펼칠 전망인데요. 하지만 공격의 중심 자한바크시는 아직도 소속팀이 없고 아즈문 역시 벤치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타레미 홀로 우즈벡의 밀집 수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비 라인에도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핵심 센터백 카나니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됐고 결국 베테랑인 칼릴자드의 파트너로는 경험이 부족한 하즈바비가 출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전무한 만큼 우즈벡의 한방이 있는 역습에 무실점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을 예측해보았습니다. 이란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격 라인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우즈벡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수비 라인도 불안한 만큼 결국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지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요르단과 대한민국의 맞대결입니다. 요르단은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예선 2차전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날카로운 속공 전개를 보여주며 확실한 체급 차이를 증명했는데요. 이번에도 알타마리를 중심으로 속공을 펼칠 전망입니다. 이선의 오란과 알라이마트와의 호흡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배후 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수비 역시 견고한 요르단인데요. 야잔을 기반으로 나시브와 다나브가 지난 평가전부터 촘촘한 3백을 구성 중이며 주포가 빠진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충분히 견고한 모습이 예상되었습니다. 원정팀 대한민국은 오만과 월드컵 2차 예선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소 답답한 경기 내용이었지만 후반 막판 연속 득점으로 승점 3점을 얻어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으로 이강인과 황문기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전망입니다. 다만 황희찬은 이번 시즌 폼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정우영의 명단 제외로 황인범이나
박용우에게 1차 빌드업을 의존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1차 빌드업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통해서는 쉽게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기대되지 않았으며 최전방의 오연규 역시 솔로 플레이에 능하지 못하기에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수비에서는 지난 경기 호흡을 맞춘 정승현과 김민재가 나쁘지 않은 호흡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수비 라인을 상당히 높게 형성하는 만큼 요르단의 위협적인 역습에 고전할 여지가 충분하며 우측의 황문기 역시 잦은 전진으로 분명히 배후 공간을 허용하는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격 라인은 상당히 빈약하고 요르단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확률이 크다고 예상되었으며 결국 상대의 역습에 실점을 허용하며 승점 한 점에 만족할 전망입니다.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